12운성은요,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와보니까 12운성을 공부하지 않고선 사주 통변을 한다? 못하는 사람이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운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십성 배우잖아요. 십성은 약간 주어의 느낌이에요, 주어. 그러면 12운성은 서술어예요, 서술어. 동사죠, 동사.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라는 말을 빼도 되잖아요. 이 주어라고 하는 걸 사실을 빼고 얘기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끝!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 이 동사에 해당하는 12운성은 이게 빠지면은 그 다음에 완전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주가 있어요. 자, 신축 이렇게 있다. 신축. 그러면 이 신금이 나머지 글씨에 의해서 신금이 이렇게 된 것만 나온다고 지금. 앱도 그렇고. 신금이 연지에 갔을 때 12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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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운성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통변을 하실 때 보시면은 12운성을 이 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놓고 보셔야지 돼, 이렇게. 역으로. 앱도 요 위에 적혀 있는 12운성은 없다고. 근데 12운성은 지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아주 수월해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12운성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아주 고급까지, 통변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2운성 공부하기 전에 보통 다 12신사를 공부하고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2신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신사는 지지의 삼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신살은 청간이 의미가 없어요. 신살은 청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지만 보는 거야. 지지의 삼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간다고요. 그거에 비하면 12운성은 청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판단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밖에 발전이 안 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지지를 중심으로도 청간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12운성을 청간에서 위에서 다 이렇게, 아래에서 다 이렇게, 이 복잡하잖아요. 12신살은 지지에 있는 것만 그냥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런데 12운성은 여기에서 거의 곱하기 5배, 10배 그 정도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통변을 제대로 하려면 이걸 잘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12운성은 사회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성. 12운성을 그냥 한 단어로, 어떤 단어로 논하면 좋으냐면, 자,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계절로 얘기를 한 거고, 사람한테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걸로 딱 얘기를 하면 끝나요. 그게 12운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사회성하고 결합이 돼야지 돼요. 사회성하고. 특히 지지의 사회성은 방합하고 삼합 중에 삼합이다, 그죠? 네. 지지는 삼합을 가지고 논하는 거고, 천간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천간은. 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천간, 합, 충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갑기합, 을경합. 그래서 화하는 것까지도 다 공부하시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간의 사회성이 없어요. 요 부분에 대한 게 고전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거든요. 천간의 사회적 쓰임새 이렇게 해놨어요. 천간의 사회적 쓰임새에 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합. 그 합이 어떤 거냐면 계수와 간목, 을목과 병화. 자, 여기서 무토와 기토는 뺍니다. 큰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화와 경금, 그 다음에 신금과 임수, 이렇게 해서 4개가 천간의 사회적 쓰임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요것과 모와 지지에서는 삼합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내 사주에 이 천간의 사회적 쓰임새와 지지의 삼합이 결합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이 좀 있다든지 재물적인 측면에서도 돈을 좀 많이 벌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다들 조금씩 애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둥바둥 열심히 또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지 12운성을 조금 수월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요거를 물어보세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신다고. 자, 보통 좌우를 위아래를 바꾸시죠? 이제 다른 선생님들 아마 바꿔서 얘기하실 거고, 이거를 위아래를 바꾸면 좌우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렇게 적는 이유는 이 자라고 하는 방위가 정북방향이라서 방위라는 걸 조금 제가 좀 잘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계를 볼 때도 12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얘는 6시, 얘는 3시, 9시 이렇게 보잖아요. 지지는 계절도 되고 한 달이라고 하는 그 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월을 양력으로 12월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3월이 묘월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달이라고 하는 걸로 양력의 달로 딱 판단하면 되게 쉬워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항상 이렇게 좌우묘유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딱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지장간이 들어 있잖아요. 지장간. 그죠? 자수는 자, 임, 개 들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묘는 묘, 갑, 을 들어 있다. 그죠? 오화는 오, 병기정 들어있다. 그죠? 병기정. 유, 경신. 이렇게 들어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 같은 경우에는 뭘 또 논하냐면 자월은 동지가 들어있어요. 동지가. 알죠? 그죠? 자월은 동지가 돼요. 근데 그 동지가 절기에서 절은 마디를 얘기해요. 마디 절자. 기는 그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만약에 입춘 그러면 입춘이 한 2월 한 4일 5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를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수가 있죠. 우수. 그거는 2월 보통 한 22일 근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라고 얘기를 해요. 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음이에요. 그래서 달이 지나가는, 달이 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기는 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라고 하는 거를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 동지를 기준으로. 여기는 하지겠네요. 여기는 춘분. 여기는 추분.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아셔야지 12운성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놓으면 우리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동지에서 양의 기운이 하나가 생긴다. 그 동짓날 왜 팥죽 먹겠슈? 동짓날. 그때 양의 기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일양 시작한다. 양이 하나가 시작한다. 그래서 일양 시생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괴를 얘기를 하면은 요게 자예요. 자. 이게 자예요. 그럼 오는 반대겠죠. 오에서는 음이 하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에서. 그리고 자를 그래서 천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를. 오는 지문. 여기에 이 두 가지는 천문으로 가기 바로 앞에다. 여기는 지문으로 가기 바로 앞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천라지망이라고 얘기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하고 오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또 추분과 춘분을 기준으로 딱 나눠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구역을 담당은 누가 한다고? 요 구간은 개수와 간목이 요 구간. 요 구간은 을목과 병화가. 여기는 정화와 경금이. 여기는 신금과 임수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요. 이렇게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병화를 옆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2운성은 사회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로 12운성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이거를 우선 파악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지 12운성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직업도 다 나옵니다. 개수와 간목에 만약에 자월, 축월, 인월, 묘월에 태어난 개수하고 간목이 천간에 떠 있어요. 그 사람 그냥
공부하는데 천재라고요. 공부하는 천재요. 요쪽 구간은 그런 구간이에요. 예. 개수와 간목이 있으면 그냥 공부하는데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타고나야 돼요. 이게 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만 타고나요? 아니에요. 공부도 타고나야 돼요. 그걸 인식을 못 하신다고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냥 공부 잘하라고 해야지 돼요. 그리고 요 구간은요. 요 구간은 보통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용적인 걸 되게 잘해요. 뭐 실습.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가 피아노로 화성 같은 그런 계명 이런 거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 정화에서 경금 보통 기술이죠. 기술. 예, 기술 쪽으로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공부 안 하고 그냥 기술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냥 뭔가를, 물건을 생산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의사죠. 아니, 공부 잘하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가 보통 우리 신금과 임수 이래버리면 물건과 시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무슨 교역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요 구간이 껴있다 그러면은 거래, 계약 이런 쪽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러면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서 판매하고, 그죠? 예, 무언가 유통하는 공부가 필요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구간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예, 이렇게 공부하는 걸 유통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업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12운성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개수하고 간목이 있죠. 개수하고 간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을목하고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에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과 임수 이렇게 있다. 자, 요게 천간의 짝인데 항상 뭐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고? 양이 기준이 된다고. 양이 기준이에요, 양이. 양이 먼저 움직인단 말이지. 알겠죠? 음은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음이 움직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기준이 되는 거는 양이 기준이 되니까 갑이, 병화가, 경금이, 임수가 기준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누가 생을 해주겠어요? 개수가 간목을 생하는 거죠. 을목이 병화를 생하는 거고, 정화가 경금을,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기준이 되는 갑은 목에 해당할 것이고, 얘는 화에 해당할 것이고, 얘는 금에 해당할 것이고, 얘는 수에 해당할 건데, 이거를 다시 지지로 와서, 지지에서는 항상 사회성을 삼합으로 논한단 말이에요. 삼합. 그러면 목의 삼합이 해묘입니다. 그죠? 화의 삼합은 인호술, 금의 삼합은 사유축, 수의 삼합은 신자진.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개수와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합니다. 해묘미 운동을. 예전에 개수와 간목이 무슨 운동 하죠? 그랬더니 우리 오신 분이 저 합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자, 명리에서는 삼합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해묘미 운동합니다. 인호술 운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순행을 해요. 그거에 비하면 음은 역행을 합니다. 이거는요. 양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양 위치에서 음을 바라보면 음이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자축, 인묘, 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구간 가면 어떻게 돼요? 사오미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를 보면 지금 역행하고 있죠. 얘 입장에서 쟤를 보면 또 역행하죠.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원래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는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태양이 움직인다고 나중에 알았잖아요. 알겠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예,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여기를 순행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예,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예, 역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순행과 역행이 어디에서 나와요? 보통 월지에서 나온 대운을 가지고 판단했다. 그죠? 예, 대운에서 보시면 예, 남자가
양의 해에 태어나면 대운이 순행하고, 여자가 양의 연운에 태어나면 역행하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12운성에서도 순행과 역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제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 간목 위주로 그리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해, 묘, 미,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려와서 요걸 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저 개수는 역행을 합니다. 역행을 어떻게 그리냐면 해, 묘, 미, 예,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이걸 역행으로 보는 거야. 밑에서부터 올라간 걸 이거를 순행으로 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처음에 명리 공부하실 때 인신사해를 생지, 좌우묘를 왕지, 진술충미를 묘지 공부하셨다, 그죠?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